여러분 안녕하세요.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의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윤입니다. 목사님, 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미국 대통령 출신으로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지미 카터. 사실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분이시죠? 네. 이분이 사실 평범한 사관생도에서 대통령이 되기까지 네. 수학 선생님이 던졌던 질문 한마디가 평생을 좌우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요? 그 질문 뭔지 궁금하시죠? 네. 예, 뭐였냐면 네. 이것이 당신이 최선을 다한 결과입니까? 그걸 평생 좌우명으로 삼았다고 그럽니다. 예. 이것이 당신이 최선을 다한 결과입니까? 결과입니까? 네. 저한테 물으면 제가 뜨끔할 것 같아요. 다들 그러지 않을까요? 네. 우리가 하루 이렇게 삶을 살고 나서 보면 네. 정말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 그렇죠. 핑계, 네. 변명 참 많잖아요. 네. 참 다른 거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예, 특히나 결실의 계절이잖아요. 네. 열매도 결실을 맺는 계절인데 저희도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열매를 결실이 잘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하루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마 이분의 삶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네. 저절로 최선을 다하게끔 도전 정신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단법인 글로벌 태권도 교육연맹 총재이신 홍병진 장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네. 태권도 선교의 인재를 길러내는 사단법인 글로벌 태권도 교육연맹 총재 홍병진 장로. 어린 시절 자신을 괴롭히던 친구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시작한 태권도. 첫 사범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결핵 2기 판정을 받고 불안했던 일기. 구원의 확신을 주신 하나님. 태권도장이 무너지는 위기를 넘어 태권도 선교사를 파송하는 인재를 길러내는 자리에 서기까지 태권도 선교로 세계 열방의 부흥을 꿈꾸는 홍병진 총재의 회복 스토리가 지금 펼쳐집니다. 내가 나한테 그랬더라도 원수를 갚겠다 해가지고 힘을 키워야 그래서 되겠다. 태권도 선교라는 이름이 없을 때부터 네. 이제 시작해서 한 30년 동안 해오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일 큰 목적이 제대로 된 선교 사범을 양성하겠다는 게 제일 일 목적입니다. 교회 학교가 없어지는 것에 대한 점점 없어지는 데 대한 염려를 해서 세상을 뺏긴 아이들 우리가 더 찾아오자. 실력으로 찾아오자. 재미로 찾아오자. 우리 장모님께서 섬기고 계신 사단법인 글로벌 태권도 교육연맹. 네. 네. 어떤 곳입니까? 태권도가 지금 이제 경기 위주로 그동안 인식하고 있었는데 네. 제도권 교육에서 태권도 교육 쪽으로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동안 네. 경험을 살펴서 해온 네. 그것을 살려서 그래서 제가 도장에서 한 40년을 도장 운영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태권도 선교라는 이름이 없을 때부터 네. 이제 시작해서 한 30년 동안 해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15년 전에 이제 글로벌 선진학교 네. 시작 당시에 남지성 목사님을 만나면서 학교 태권도의 학교 교육에서의 그 태권도를 가르치면서 이 교육 쪽으로 태권도가 저도 해보면서 더 놀란 게 이렇게 필요한 거구나. 다른 교과에서 가르칠 수 없는 그런 그 교육적인 요소가 참 많은데 네. 그래서 이제 교육 쪽의 태권도 그것을 제대로 펼쳐나가겠다고 생각하고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네. 태권도를 지금 운동, 스포츠를 뛰어넘어서 네. 교육적인 도구로 쓰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교육 안으로 들어가신 거네요. 그렇죠. 제도권 안으로. 근데 태권도가 참 중요한 선교의 도구가 된다라는 네. 얘기는 저희가 많이 들었지만 실제로 현장에 계시니까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걸까요, 저희가? 저는 이제 한 30년째 제가 태권도 선교 활동을 이렇게 쭉 해왔는데요. 물론 이제 거의 대부분 단기 선교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한 30여 개 나라 한 50여 차례는 다녔던 것 같아요. 아이고, 야. 거의 이제 태권도 시범, 네. 선교 네. 시범 이런 활동을 했는데 다니는 데마다 느끼는 것이 태권도가 이렇게 선교적으로 이렇게 쓰일 수 있나. 저희 한국에 있을 때는 네. 뭐 누구나 다 태권도가 너무 흔하니까 옆집만 가도 다 태권도 도복 입고 다니는 네. 정도인데
나가니까 너무 귀하고 또 너무들 좋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선교가 들어갈 수 없는 나라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목사나 선교사가 들어갈 수 없는 공산권, 회교권, 불교권 그 외에 뭐 참 많은 그런 그 제한들이 있는데 태권도 사범들은 다 요청하고 다 좋아해요. 정말 중요한 예. 일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야, 태권도가 이럴 줄 몰랐는데 어. 예, 올림픽의 정식 종목이 됐고 네. 세계로 막 뻗어가고 야, 우리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태권도를 선교의 도구로 쓰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신가. 네. 아, 참 그런 생각 해보게 되는데 우리 장로님은 그럼 태권도를 언제 처음에 접하셨어요?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저는 뭐 처음에 굉장히 우스운 계기로 시작했는데 제가 어떤 교수님? 제가 초등학교 6학년, 5학년 때부터 태권도를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이제 기계 체조를 주로 이렇게 운동을 워낙 예, 예. 잘하셨군요. 그렇게 예. 하고 있다가 중학교 초반까지는 기계 체조를 같이 병행했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유복자입니다. 아버지 없이 워낙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외할머니 손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이제 생활비를 대신이라고 서울에서 돈 벌고, 근데 이제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저를 지켜줄 사람이 없었어요. 네. 할머니 손에서 자라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좀 짓궂은 아이들한테 맨날 좀 당하고 맞고 이렇게 하면서 참 억울하게. 그래서 네. 결국 이제 이사를 다니다가 대전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러면서 5학년 2학기 때 왔는데 내가 나한테 그랬던 애들 원수를 갚겠다 해가지고 힘을 키워야 그래서 되겠다. 그래서 태권도장이 곁에 있길래 시작은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뭐 잠깐 중간에 한 1, 2년씩 이렇게 빠진 거 외에는 네. 꾸준히 태권도만 해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가 하나님을 그러면 언제쯤 이렇게 깊이 체험을 하신 건가요? 이제 고등학교를 그렇게 하고 졸업하고 나서 제가 다니던 제가 배웠던 도장의 사범으로 네.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사범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하고 있다가 제가 결핵에 걸리게 됐습니다. 결핵에 걸린 이유가 이제 체육관이 지하에 있었는데 너무 습해가지고 네. 뭐 밖에 나와야지 비가 오는가 보다 할 정도로 그래서 거기서 먹고 자고를 한 6, 7개월 했는데 그때 뭐 기침이 그렇게 나오는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학생들 앞에서.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기침이 나올까 하고 있다가 점점 심해져서 이게 자는데도 이 흉통하고 옆구리 통증 때문에 잘 수가 없어요. 아이고. 그래서 내가 스스로 생각에 아 이거는 늑막염인 것 같다. 늑막염이면 이제 운동선수로는 끝인데 이것 때문에 이제 병원 가기를 두려워했어요. 병원 가기를 두려워하고 안 가다가 할머니가 편찮으신 바람에 네. 이렇게 어머니가 내려오셔서 병원에 모시고 가는 길에 제가 하도 기침을 하니까 같이. 한번 보자 해가지고 해봤더니 결핵 2기라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그때쯤에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교회는 다녔지만 교회를 뭐 계속 다닌 게 아니고 네. 그때 이제 친구들 따라서 갔던 거고 죽음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결핵 2기까지 되고 이제 뭐 너무 심하니까. 그래서 뭐 그때까지만 해도 결핵으로 죽는 사람들이 꽤 많았거든요. 제일 사망 순위가 1위였었어요. 옛날에 그랬죠. 예, 예. 그래서 내가 지금 죽으면은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라는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간다는 소리를 아주 흔하게 들어왔잖아요. 네. 교회 다니면서. 네. 근데 해보니까 전혀 자신도 없고 확신도 없고 네. 뭐 전혀 뭐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그건 이거 이대로 있다가는 내가 지옥 가겠구나. 그래서 그런 심정을 제 친구한테 지금은 이제 훌륭한 목사가 되어 있는 네. 제 친한 신앙이 좋았던 친구한테 편지를 썼어요. 그때 이제 그 친구가 제 모교회인 대전 대흥침례교회를 소개해줬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틀 동안 진행되는 기초 성경 교리 공부 같은 걸 했는데 새신자들 전도되어 온 사람들을 목사님께서 이제 성경책을 딱 덮으시는 네.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저한테 확신이 없으니까 뭐 저는 그 순간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절망감이 다른 사람들은 정말로 얼굴이 다 벌거래 하고 변했는데 네. 그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요 이틀 동안 이렇게 한 세미나를 들었는데 여러분들 다 이해합니까?
만약 이 성경책을 다 읽고 다 알고 믿게 된다면은 구원받을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될까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만 분명히 알면 됩니다 하면서 말씀하신 것이 먼저는 하나님이 이 세상 온 우주를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분의 독생자 아들이라는 사실,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 친히.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만 믿고 받아들이면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고등학교 때 뭐 앞뒤로 다니면서 그런 말들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들었는데 그날따라 그 말씀이 가슴에서 탁 꽂히면서 고개도 못 들고 있었죠. 뭔가 화해지는 그런 환해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점점점 번져오면서 얼굴이 저절로 창피하게 웃음이 막 먹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이러지? 주체가 안 돼요. 이게 뭐지 하고 이제 속으로 자문자답을 막 몇 번 해봤어요. 아니 이게 그 소위 말하는 구원 체험인가? 아니야, 그 엄청난 것이 이렇게 간단할 수가 없지. 이건 아닐 거야. 내 느낌일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근데 점점점 확신이 들면서 이건가? 이건 것 같은데 이거구나 하고 이제 믿게 됐어요. 이제 그런 그러셨구나. 부인할 수 없는 그 구원 체험을 하고 그 뒤로 이제 신앙의 굴곡은 뭐 꾸준히는 못하고 이제 이런 거 있었지만 구원의 확신에 대한 그런 의심은 해본 적이 없던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또 얼마나 기쁘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도장을 아예 건물을 짓는 축복까지 누리셨다면서요? 그때 제가 300평 정도 되는 땅에 남의 땅에 가건물로 이렇게 두 필지를 건너서 지은 조립식 건물 한 80평 좀 넘는 건물에서 태권도장을 하고 있었어요. 얻어서. 그래서 이 땅을 꼭 사고 싶다. 여기다가 정말 대전에서 가장 멋진 그런 태권도 전용관을 져서 그렇게 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주인한테도 이건 내가 살 테니까 남한테 절대 팔지 마세요. 그러고 이제 시작했어요. 근데 뭐 몇 년 지나고 해서 10년이 지났는데도 점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돈은 모은 게 없고 활동은 계속 많아지고 뭐 아이들 교육도 시키고 그러면서 지나는 동안에 2003년도에 그 100년 만에 온 폭설이라고 하는 게 내려가지고 그걸로 동네에 있는 그 튼튼하게 지은 볼링장하고 저희 체육관하고 완전히 폭시장 무너졌어요. 무너졌어요. 그냥 주저앉아 버렸어요. 전체가. 폭설로. 그래서 이제 신문에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때까지 10년 동안은 주인이 얼마나 잘해줬느냐면은 보증금 1,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 그게 막상 무너지고 나니까 그게 이제 그때는 혜택이었었는데 이걸 가지고 어디 지하도 창고도 못 얻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건 없지. 그 당장 거리에 이게 아이들은 한 130명, 150명 이렇게 됐었어요. 얘들 데리고 뭐 어디 당장 구할 데도 없고. 근데 마침 그 어린이집이 지하에 어린이들 놀이터로 만들어놓은 지하 체육시설 다 해놓은 데가 있었어요. 태권도장식으로 다 해놨어요. 거기를 싸게 좀 빌려줘가지고 그러니까 바로 들어가게 되죠. 그 다음날부터. 그리고 이제 무너졌으니까 주인한테 이걸 알려야 되잖아요. 그래 뭐 눈이 한 거의 1m 가까이 쌓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차로 움직일 수도 없고 전화가 했죠. 주인한테 체육관이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굉장히 격려를 하면서 염려를 하면서 격려를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거기다가 다시 그 조립식으로 잘 튼튼하게 지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거기 그 건축업자나 한번 빨리 알아보라고. 아유 너무 감사했죠. 고맙네요. 진짜. 근데 이제 제가 소원했던 건 이제 멀어진 거예요. 그거를 사서 거기다 뭐 하시는 뭐. 그래서 이제 제가 그 300평 중에서 두 필지로 돼 있었는데 한 필지가 200 몇십 평이고 그 나머지 필지가 도로가에로 코너로 해서 약 80평 정도 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건너질러서 건물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이제 거기다가 아파트를 누가 짓겠다고 업자가 계속 와서 이제 달라 그러는 거야. 네. 그런데 이제 저 때문에 못 팔고 있는 거야. 이 체육관이 하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파냐. 네. 그래서 저를 생각해서 그분들이 그 아무것도 아닌 저를 생각해서 그걸 안 팔고 있었던 거예요. 오, 너무 좋으신 분이셨네요. 그날 이제 전화를 네. 예. 그렇게 하고 있다가 그 주인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네. 제가 요거는 좀 말이 많아집니다. 요거 네. 네. 전화를 끊었는데 바로 어떤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네. 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셨는데 이런 전화해서 죄송한데요. 이렇게 하면서 네. 굉장히 겸손하게 저는 조립식 건축하는 사람입니다. 어머. 그래서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셨냐 그러니까 네. 그 지나가다가 넘어졌는데 간판이 이렇게 눈에 묻혔는데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했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아이 그러냐고. 예. 안 그래도 지금 내가 저 좀 업자를 찾아야 되는데 네. 뭐 당장 만나자고 해서 네. 그분을 만나가지고 그분 만나기 전에 그 마을 공고에서 먼저 격려 전화가 왔었어요. 예. 그 뭐 하여간 힘닿는 대로 최대한 도울 테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네네. 뭐 그건 인사로 들었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분한테 전화가 온 거야. 네. 그래서 만나서 한 3시간 정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건축을 이렇게 하면 이런 값이 들고 이런 방법이고 저런 방법이 네. 있고 그 내가 쭉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이제 모든 걸 다 얘기했는데 예. 한 3시간 얘기하고 네. 나서 이런 방법이 이런 방법이 괜찮을 것 같다. 네. 그럼 내가 이 땅 주인한테 한번 물어보고 네. 건물주한테 물어보고 결정을 말씀드리겠다니까 네. 다른 사람 같으면 참 김 빠질 텐데 네. 아이고 그러시냐고. 네. 그럼 이걸 사셔야죠. 그러고요. 아니 내가 10년 동안 살라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네. 이제 다 날라갔다 그러니까. 아이고 나 같으면 이거 뭐 빚을 어떻게든 내라서 이건 사야 됩니다. 이 땅은 네. 너무 좋은 땅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주인이 판다고만 하면 하여간 달란 대로 주고 사야 된다고. 네. 근데 그때까지 10년 동안 그림이 안 그려졌던 게 불가능했던 게 그 네. 얘기를 듣는데 그렇게 그래?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림이 막 그려지는 거야. 그래서 마을 공고에서 전화가 나를 도와주겠다고 했지. 네. 일단 마을 공고를 가봤어요. 어. 그랬더니 8천만 원 정도까지 해줄 수 있대요. 네. 그리고 뭐 땅값이 한 1억 5천 원 될 텐데 땅도 못 사는 거야. 네. 그러니까 근데 건물을 또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하고 나왔는데 이제 거의 뭐 어떤 희망 같은 거 없이 아무것도 제가 할 게 없었으니까.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때 이제 그때 느낌이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 제 이름이 병진인데 네. 병진아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지금까지 네가 10년 동안 이걸 짓겠다고 이걸 욕심을 내고 한 번도 잊어본 적 없이 이렇게 했는데 네가 지금 다 잃고 나니까 뭐 네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 있냐. 자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할게. 잘 봐. 이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무너지자마자 주인이 또 격려해주지. 그 무너지자마자 거기 또 그만한 체육관이 그 예비돼 있었지. 예. 그동안에 그 집년 그쵸. 동안에 쓸 수 있는. 또 바로 전화가 왔지. 마을국에서 전화가 오지. 이런 일들이 2, 3일 사이에 막 진행이 되고 그러나 이제 돈은 안 됐잖아요. 네. 그러나 이제 제 방법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놓고 제가 은행 무슨 거래할 줄도 몰랐어요. 그냥 돈 있으면 이렇게 맡기고 뭐 쓰고 그랬지. 그 이제 머리를 깎을 거 갔는데 거기 이제 우리 선교회 제가 회장이었었고 네. 선교단 부회장이 아유 저 회장님 어떻게 되셨어요? 지금 어떻게 저 돈 문제는 잘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뭐 내가 대책이 있나 그랬더니 머리 깎는 동안에 뭐 누구한테 막 전화를 하는데 네. 자기 친구 충청은행 지점장한테 어머. 뭐라고 막 전화를 하는 거예요. 또 지점장이세요? 네. 친구분이. 지금 그래 이제 재밌네, 재밌어요. 그래서 그래서 네. 머리를 다 깎았더니 네. 우리 지점장 친구가 나오기로 했으니까 같이 식사하시기로 했다고. 심지어 식사하면. 나오신대요. 은행으로 부르신 것도 아니고. 네. 저녁 식사도 그분이 사셨어요. 어머. 그 이제 딱 앉으니까 이분이 회장님이시라니까 뭐 지점장이 저한테 네. 회장님 안녕하세요. 그 회장님 하면서 이 친구가 저를 소개하고 아주 굉장히 소개하는 거예요. 이분은 뭐 이런 훌륭한 일을 해보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고 제자들이 이렇게 키우고 또 태권도 협회에서는 이런 활동을 하시고 네. 선교적으로 일단 하시는데 돈은 없지만 유형의 자산은 없지만 무형의 자산은 이분을 어디 가서 물어봐도 다 한다는 동안 소개를 너무 잘해주셨네요. 막 소개를 하니까 이 친구가 이제 듣다가 네. 알았어 애들이 그만하라고 네. 회장님 제가 1억을
대출해드리겠습니다. 뭐가 있느니 물어보지도 않고. 담보도 예. 설정도 안 하시고. 예, 그래서 예. 그 다음에 이제 묻는 거예요, 담보. 그랬더니 예. 그걸로는 자기들은 한 5천만 원 정도까지는 되겠대. 그 땅으로는. 예. 이렇게 들어보더니 결국 1억을 해드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회장님이 이렇게 저렇게 구하셔서 땅을 네. 사시면은 그 다음에 건물을 그 땅을 사시고 네. 건물을 지으시라고. 그럼 건물을 가지고 내가 다시 대출해주겠다. 건물값은. 방법까지 가르쳐줘서 네. 뭐 날아갈 듯 기뻐져. 네. 그래서 와서 이제 그런 주인한테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주인이 팔지 안 팔지도 모르고 제일 중요한 게 남아있네요. 주겠다고 그랬는데. 또 모르는 상태에서. 네, 그래서 야 주인이 이걸 팔까? 자기 땅인데 이제 이걸 이참에 그냥 확 해서 아파트를 다 지으려고 그러겠지. 네. 그리고 이제 주인한테 찾아가서 떨리는 심정으로 가서 제가 만나서 이런 사정을 얘기하면서 네. 혹시 저를 그동안 너무 잘 봐주셔 10년 동안이나 이렇게 봐주셨는데 혹시 허락하신다면은 제가 땅을 사고 싶습니다. 요 한 필지라도 사고 싶습니다. 네. 80평. 네, 그랬더니 이분이 선생님이었는데 네. 할아버지가 관리했었거든요. 그 아버님이.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 아버님한테 그 업자들한테 업자들이 계속 찾아와서 달라고 하는데 그 아버님한테 아버님 이번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관장님이 거기서 그동안 이렇게 우리 손자도 가르치고 그러니까 본인의 아들이죠. 네. 가르쳐서 이렇게 잘 키웠고 그렇게 좋은 일을 하고 계신데 국제적으로도 활동하시면서 네. 좋은 일을 하고 계신데 그런 분을 나가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그 업자한테 그냥 이번 안 하는 걸로 하고 이렇게 아버님한테 얘기를 하고 왔다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그 말을 바로 듣기 전에 뭐라 그러냐면 그거는 아파트를 저 때문에 이렇게 못 지고 계신데 그건 안 될 것 같고 네. 그거는 지시고 혹시 요 한 필지라도 제가 저한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박수를 치시면서 너무 잘 됐다고. 아버님이 관장님을 좋게 여기시기 때문에 네. 아마 가격도 잘 해주실 거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잘 얘기해 주겠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전화가 왔는데 네. 아파트 부지는 제 땅은 길과 이렇게 코너에 있어요. 네. 예. 그리고 아파트 부지는 그 안쪽에 뒤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당연히 제가 비싸고 여기가 싸야 되는데 네. 여기는 평당 150만 원씩 팔았는데 저는 110만 원에 할아버지가 뭐 묻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해드려 이렇게 해가지고 역사하셨네요. 역사. 여기는 한 18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상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110만 원에 사고 그러니까 1억 준 걸로 땅값으로 하니까 9천 얼마 그러네요. 들고 남는 거예요. 그 이제 건축비가 이제 문제잖아요. 네. 근데 그 건축하시는 분이 저를 앉혀놓고 네. 굉장히 싸게 부르는 그때 당시에 최하 평당 180 그리고 그냥 보통 지금 250 이렇게까지 네. 했었어요. 근데 140에 해주겠다는 거예요. 어머.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알아서 다 붙여. 네. 학부형들 중에는 건축하시는 분이 대여섯 명 계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그런 뭐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유 그 관장님 큰일 납니다. 네. 그건 짓다가 그냥 중간에 땡 돌고 달라는 거 다 줘야 되고 그냥 그렇게 하고 날아가면은 이 큰일 납니다. 하지 마십시오. 절대 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본인이 한다면은 해고 계산하는데 근접을 못하는 거 아무리 싸게 해줘도 네. 180 밑으로 내려가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이분을 만나보면 자꾸 신뢰가 가는 거예요. 네. 그건 왜냐하면요, 관장님. 이러한 것 때문에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는 거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다 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뭐 네. 설명을 자세하게 그 이유까지 설명해 주면서. 그래서 이제 이분이 집사님이고 해서 믿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건축비도 상상 이하로. 네. 뭐 땅값도 그렇고 은행장 붙여줘 뭐 저 모든 게 다 예비한 대로 그까지 그게 시작합시다 한 게 불과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에 다 됩니다. 제가 10년을 기도하면서 하려고 그게 몇 년 만에 폭설이었다고요? 100년 만에. 100년 만에.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죠? 예. 정말 눈으로 축복해 주신 하나님에서 제가 극동방에서 1시간 간증도 했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진짜. 네. 근데 지금은 그 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 더 큰 곳으로 또 하나님이 뭔가를 일을 시키신 것 네. 같아요. 예.
학교에서 가르치신다고. 예. 그 즈음에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1999년부터 태권도로 학생들, 청소년들한테 관심이 가면서 네. 그때 가장 중요한 시기잖아요. 중고등학교. 네. 그때 어떤 마음을 정하는 게 평생을 좌우하는데 순수할 때 이때 애들을 좀 잘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태권도밖에 없으니까 만약에 학교에서 이런 걸 도와달라고 한다면 내가 진짜 학교를 그렇게 도와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봉사하는 마음으로. 예, 그래서 그때 이제 대안학교로서 그때 당시에 제일 유명했던 게 세인고등학교라고 네. 원동현 박사님이 저 완주군에 논산올려서 뒤가 완주인데 네. 전북에 네. 거기에 이제 산골에 있는 그 세인고등학교라는 데가 있어요. 오차원 뭐 방법으로 해서 하는 그분을 어떻게 하다 이제 우연히 만났는데 갑자기 손을 딱 잡으면서 네. 홍영 우리 왜 이제 만났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 좀 도와주시오. 네. 내 그동안 애들 뭐 이거 한다고 학교에 그 교기라고 해서 검도를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한국 사람은 태권도를 해야지 이렇게 태권도를 하면서 도와달라고. 근데 두 말 않고 그러겠다고 하고 그 뒤로 이제 제가 그 학교를 돕고 있었어요. 네. 그러고 한 3년 지났는데 4년 지났는데 2004년도쯤에 저희 같은 교회 부목으로 계셨던 목사님이 제가 활동하는 거 잘 아시죠. 네. 너무 잘 아시고 저희 청년 때부터 담임이었기 때문에 저 집사님 우리 친구 목사가 저 음성에 네. 조그마한 영어로 가르치는 대안학교를 시작했는데 얘들은 다 대학을 미국으로 갑니다. 네. 그래서 내가 집사님 소개를 했다고 얘들이 다 미국 가는데 정신없이 가면 안 되니까 네. 국가적인 정체성도 있어야 되겠고 애들이 그래도 자기 호신 정도는 해야 되고 그렇죠. 단증이 있으면 또 외국에서는 태권도가 또 대단한 걸로 알려져 있고 좋아하고 그래서 예의 범절도 그렇고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두말할 것도 없이 네. 제가 그렇게 하고 있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전은 중간에 있고 저 밑으로 전북에 내려가서 일주일에 2번씩 네. 네. 전북에 내려가서 가르치고 체육관이 그때 잘 됐었어요. 이제 그렇게 꿈 같은 건물을 지은 지 건물까지 1년밖에 안 됐어요. 아. 2003년도에 했으니까 네. 2004년도에 네. 네. 한참 재미있을 때인데 그걸로 그만 왔다 갔다 여기 왔다가 대전 스쳐서 그냥 음성까지 가니까 서울 거리를 왔다 갔다 일주일에 2번씩 하면서 그러게요. 너무 졸려가지고 뭐 사선을 넘기를 뭐 그렇게 하면서 다닌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한 2, 3년을 지났는데 와. 2년 정도 했는데 남지성 목사님이 네. 아이들이 막 변하는 걸 보는 거예요. 뭐 정말 아이들 다루기가 상당히 힘들죠. 선생님들이 다루기가. 그런데 애들이 뭐 갑자기 태권 하면서 와 하고 그냥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막 네. 네. 각이 딱 잡히니까 남지성 목사님이 태권도의 군 힘이죠. 출신이잖아요. 그게. 군복 네.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주 너무 좋았던가 봐요. 그래서 식사 자리에서 그때 당시에는 뭐 이제 목사님 제가 어려워하지도 않고 네. 지금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도와주고 있었으니까 네. 제가 이제 식사 자리에서 저도 사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이렇게 영어로 신앙과 영어로 부장된 아이들을 교육을 태권도로 해서 이렇게 해서 정말 지금 태권도로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지금 손짓을 하는데 네. 좀 이런 아이들을 기르는 학교를 자그맣게 해보고 싶은 게 꿈인데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한 몇 개월 지나서 이제 남유성 목사님이 또 다시 식사 자리에서 네. 집사님 저랑 같이 그 풀타임으로 집사님의 그 소원을 네. 여기다가 뭐 그 재능을 여기다 풀어놓으시고 집사님이 할 수 없는 그런 하드웨어적인 것은 네. 내가 돕고 네. 그래서 같이 하면 집사님 하시고자 하는 일도 네. 더 빨리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한번 같이 하시자. 아. 그때 당시에 저는 굉장히 잘 나갔잖아요. 네. 인제 건물을 졌잖아요. 네. 4층에다가는 또 제가 선교사들을 돕겠다고 게스트하우스까지 아주 너무 멋지게 졌어요. 선교사 네. 오면은 편히 쉬라고. 그래서 한참 잘하고 있고 태권도 협회에서 대전광역시 시범 단장으로 활동하고 또 태권도 선교회가 뭐 굉장히 왕성하게 해서 네. 1년에 한두 번씩 해외를 다니면서 매주 모임을 갖고 뭐 국내외에서 막 왔다 갔다 할 텐데 이분이 누구신데 좀 너무
아무런 생각 없이 나를 부르신 것 같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학생들한테만 관심이 있었는데 네. 이분이 누구신데 이런 말씀하실까 하고 이제 남지성 목사님이라는 분을 보게 됐어요. 한 1년 지나면서 그분이 기다리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성격상. 네. 탁 말하면 바로바로 진행하세요. 제가 다른 친구도 이제 제가 할 수 없으니까 소개도 하고 그랬는데 뭐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시더라고요. 네. 아유,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조금 기대해 보시라고. 네. 그 1년 지나면서 제가 옆에서 쭉 봐오신 분이 이런 분이 또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 면에서 네. 그 겸손함, 추진력, 설득력, 그다음에 해안 앞을 바라보시는 그 능력, 뭐 그러고 이제 몸소 한 낮은 곳부터 뭐 대단한까지 가리지 않고 몸소 실천하시면서 1년 동안 그 봐오는 모습에 너무 그 감동적인 거예요. 그 네. 인품이. 네. 그래서 제가 지금 해놓은 것은 따지지도 않고 제 네. 뒤는 보지도 않고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크 결심을 그냥 놓고 네. 저는 이제 사범 두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서 네. 들어와서 시작한 게 지금까지 왔는데 네. 한 10년 지나니까 그 건물 날아가더라고요. 하여튼 건물은 이제 하나 뭐 하여간 없어지고 네. 다 팔고 제가 여기 있으니까 사범 가지고는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범들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가면서 자꾸 신경 쓰다가 결국은 2012년도에 건물은 완전히 팔았더니 빚 다 털고 나니까 그냥 깨끗한 그냥 제로로 남더라고요. 빚 없이. 제자들만 해도 네. 수가 어마어마하실 텐데 그 네. 많은 학생들 가르치시면서 특히나 교육 안으로 들어가서 아이들을 가르치신 거잖아요. 네. 굉장한 변화들이 있었던 아이들도 많을 것 같은데 기억에 남는 학생 있으세요? 몇 명 기억이 나는데 그 중에 네. 이제 대표적으로 한 아이가 기억이 나는데 이 아이는 이제 그 우리 학교가 좀 아이들 개개인을 다 24시간을 다 관리하잖아요. 기숙사 학교다 보니까. 기숙사니까. 예. 그러니까 뭐 웬만하면 다 변하는데 얘는 한 2년이 지났는데도 우리 규정에도 없는 머리를 이만히 덮고 개성이 맨날, 강하군요. 맨날 이렇게 하고 다니면서 고개도 안 들고 맨날 그래서요. 2년 동안. 예, 머리 입은 이만치 나고 맨날 툴툴거리는 애가 있었어요. 공부도 안 하고 네. 자고 싶으면 그냥 자고 어. 일반 업계 문제되는 아이 딱 그런 모습이었어요. 네. 근데 저희들이 맡았기 때문에 이제 쫓아낼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그런 아이를 이사장님이 이사장님과 함께하는 도약 캠프라는 걸 만들어서 네. 양교에서 가장 힘든 애들을 교장 선생님이 선발해서 10명씩만 추려서 네. 보내라. 네. 그러면 이사장이 직접 몇 주 동안 데리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어디 얻어가지고 최고로 대접하면서 선생님 네. 최고의 선생님 붙여서 이사님 맨날 설교하신 네. 말씀 주면서 얘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도약 캠프를 하셨는데 다 변했어요. 엄청나게 변했어요. 네. 근데 이 아이만은 이름이 뭐 여기 저 이름을 얘기해도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예. 이름이 고건이었어요. 네. 그 고약 캠프를 했는데도 안 고쳐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별명을 붙여줬어요. 고건 안 돼. 이렇게. 그건 이 아니야.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우리 이제 시범단에서 학교에서 어려워하는 애들, 선생님들이 좀 감당하기 어려운 애들을 네. 시범단에서 좀 아이들을 변화시키자. 네. 이게 운동이랑 상관없이 몇 명 정도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네.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시범단에 하고 싶다고 왔어요. 그래서 뽑은 거예요. 네. 왔는데 워낙 게을러서 운동도 안 하고 힘든 거 안 하고 뭐 그냥 주저앉아 쉬고. 네. 그러니까 기능도 형편없고 원래도 형편없는 데다가 그 어느 날 이제 그 필리핀의 그 아이따족 네. 그 피나투보 화산 그 지역에 산족 마을 사람들 그 아이따족을 선교하는 그런 그 단기 선교를 나갔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일부러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는데 아이들이 많이 변화가 생겨요. 갔다 오면. 갔다 오면. 근데 가서 그 선교사님이 이제 거기는 쌀이 귀하다고 그 산지들은 전부 다 그 뭐 고구마 감자를 산에서 캐 먹으면서 그걸 그수로 주식을 삼고 있는데 네. 이렇게 쌀을 사가지고 올라갔어요. 이제 아이들이 시범 끝나고 나서 쌀을 이제 직접 이렇게 그 봉지에다 두 번씩 이렇게 퍼서 이렇게 봉지를 주는데 아이따족 사람들이 그 쌀을 받으려고 뭐 2km, 1km 막 이렇게 멀리서 그 산길을 걸어오는 거애 안고 네. 벌려서 새카맣고 이 작은데 그 모습을 아이들이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퍼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녁에 그러고 네. 이제 그들이 사는 집을 보니까 정말 우리 신석기 시대 때나 보는 그런 바닥에 아니면 돌에 그리고 다 거적대기만 하고 네. 거기서 사고 그렇죠. 식기라든가 뭐 이런 거 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 진짜 신석기 무슨 유물 보는 것 같았어요. 네. 이제 그런 모습을 다 봤잖아요. 네. 이렇게 사는 게 현대에 있구나라는 거. 이게 너무 얘들이 잘 사는 뭐 지금 보면 그런 애들이잖아요. 그걸 보고 저녁마다 우리가 이제 피드백을 합니다. 오늘 느낀 거, 네. 오늘 한 거 이렇게 돌아보면서 쭉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 아이는 뭐 학교에서도 어려워했지만 아이들끼리도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뭐 팀을 이제 그 경쟁을 시키려고 팀을 나눠서 4팀으로 나눠서 조장들이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나 이 사람 뽑아가지고 팀을 나누는데 얘만 맨 꼭 아무도 안 뽑아가니까 늘 혼자 남던 그런 아이였어요. 거기도 그랬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피드백을 동그랗게 앉아서 해나가는데 얘 차례가 됐어요. 네. 당연히 얘는 뭐 얘의 그 머리를 갖다 통과 이렇게 할 줄 알았어요. 늘 말도 안 하고 네. 저는 할 말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튕겼는데 그날은 쭉 가다가 얘 차례가 갔는데 조용한 거에 통과를 안 시키고 그러더니 뭐라고 주절주절 얘기하는데 저는요 공부가 하기 싫어서 안 했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얘들은 공부를 할 수가 없네요. 이제부터 공부를 하려고요. 어머. 그러고요. 기회 있으면 얘들 좀 돕고 싶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와, 전부 다 막 박수를 치고 야단 났는데, 그러고 뭐 그 자리에서 이제 어떤 그 분위기상 좀 그럴 수 있겠다 싶어서 돌아왔는데, 네. 그 뒤로 얘가 머리도 싹 깎고, 어머. 그렇게 뭐 2년 동안이나 커튼을 예, 이제 예. 정상적으로 이렇게 다 깎고, 없앴군요. 그러고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것저것에서 선생님들이 네. 고건이가 변했어요. 고건이가 달라졌어요. 생활관에서도 그러고 교실에도 과목마다 선생님들이 그러고 막 이렇게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렇게 변해서 잊으실 수 없으시네요. 잊을 수 없는 아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졸업했나요? 그 학생은? 근데 아이가 네. 안타깝게도 막판에 이제 졸업을 못하고 다른 학교로 다른 뜻이 있어서 갔어요. 네. 그러나 지금도 찾아옵니다. 너무 좋으시겠어요. 별명이 그렇게. 바뀌었네요. 고건도 돼. 거건 그렇지. 네.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멋지네요. 태권도의 유익성이 효과가 엄청나네요. 정말 네. 육체적, 정신적, 예의, 범절, 뭐 정신력 등등등등. 그래서 그런지 아주 해외에서도 네. 사범들 요청이 많다고 그래요. 아니 많은 정도가 아니고 감당을 못하죠. 저희들이 정도를 다 너무 많이 못해주고. 오해서 예. 다 보내고 있나요? 그러면? 거기에 저는 제가 생각에는 뭐 10%도 못 보내고 있죠. 아이고. 그 정도예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지금 이제 국내에 대학에 태권도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이 한 60여 개 된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해마다 졸업생들이 한 2천여 명이 쏟아져 나와요. 네. 근데 그 중에 대다수는 상관없는 다른 쪽으로 이제 진출하고 네. 교수님들 말로는 그 중에서 15% 정도가 이제 태권도 쪽으로 간다고 그러는데 네. 그렇게 해도 이제 포화 상태인 거예요. 국내에는. 네. 그래서 뭐 지금은 한 빌딩에 2개 있는 체육관도 별로 많죠. 흔치 네. 않을 정도로. 그 전에는 뭐 저희들이 있을 때는 500m, 1000m 거리에만 체육관이 들어와도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뭐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그럴 정도로 이제 맞아요. 바뀌었는데 그렇게 많으면서도 그 전에 저희들 할 때는 불과 한 10여 년 전만 한 15년, 20년 전만 해도 해외 가는 게 로망이었어요. 태권도 사범들은. 그런데 지금 아이들은 해외를 안 가려고 그래요. 왜냐면 우리가 너무 이제 잘 살아졌으니까. 네.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들이 대부분이니까. 네. 그래서 잘 사는 몇 개 나라나 혹은 코이카로 정파 사범으로 선정돼서 가지 않느냐 하는 그렇군요. 뭐 안 가려고 하니까 네. 사범들이 해외 나가는 건 현저히 줄어들고 그런데 이제 기독교 태권도 사범들은 네. 변화만 되면 네. 어디든지 가겠다고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사범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 그런 희망자들을 모아서 그동안 이제 그렇게 해왔어요. 지금 네, 한 네. 7, 8개국에 지금 나가 있는데 네. 잠시 이제 제가 학교 열중환이라고 그 일을 못했는데 이번에 이 태권도 교육연맹 이것이 이제 기저에는 선교 목적이거든요. 네. 연맹을 만들면서 제일 큰
목적이 그런 선교 제대로 된 선교 사범을 양성하겠다는 게 제1 목적입니다. 나머지는 부수적으로 그걸 하기 위한 부수적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좀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필요하고 네. 뭐 혹시 이제 이 방송을 혹시 듣거나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연락 주시면 자원하면 우리가 함께할 수 있고 그런 도장 혹은 그런 자녀들을 아시는 분들도 또 목회자님 교회에서도 네. 좀 많은 이런 홍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네요, 진짜. 얼마 전에 10월에 전국 규모의 큰 태권도 대회도 개최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가. 예. 그래서 이 대회는 태권도 대회를 위한 대회는 아닙니다. 네. 남들이 보기엔 대회가 굉장히 화려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의 하나의 징검다리라고 생각하고 사람을 모아야 되고 네. 그래야지 우리의 선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또 거기서 뜻을 갖는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고 네. 그분들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제공해주고 또 그분들이랑 같이 좋은 일을 같이 합력해서 할 수가 있고 그런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제 겉으로 선교적인 것을 이렇게 뭐 신앙적인 것을 막 내포하면은 네. 뭐 끼리끼리 하게 되니까 네. 오픈하고 하는데 예를 들자면 이제 이번 11월 달에도 이제 한중 문화 무술교류 해가지고 네. 소림사를 가는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무술에 아주 누구나 가보고 싶어하는 네. 그런 꿈 같은 데인데 그래서 그런 활동들에 같이 주변에 있는 체육관들을 같이 모으고 활동하면서 이들이 우리 활동하는 그런 순수성과 네. 또 우리의 가치를 보면은 또 선교적인 일에도 같이 동참하고 그렇게 해서 이 태권도계의 뭐 본질적인 것부터 선교적인 것까지 우리가 좀 더 네. 자체적으로 계몽 운동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대회는 하여간 그런 요소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신 일로 참 멋지신데 네. 앞으로 참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장로님의 마지막으로 뭐 계획이나 기도 제목 있으십니까? 현재 학교 우리 캠퍼스가 이제 3개인데 캠퍼스마다 독립 도장이 하나씩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2년 전부터 전국 단위로 이제 세종부터 시작해서 전국 단위로 늘려갈 생각을 하고 교육센터를 시작했어요. 거기에 네. 반드시 태권도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학교가 없어지는 것에 대한 점점 없어지는 것에 대한 염려를 해서 네. 세상에 뺏긴 아이들 우리가 도로 찾아오자. 실력으로 찾아오자. 재미로 찾아오자. 재미있게 하고 실력 있게 네. 하고 믿을만하게 하고 그리고 부담 없이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채플이 있고 도장이 있고 학원들이 음악 학원부터 쭉 네. 언어 학원부터 쭉 다 이렇게 그것이 한 세트인데 그래서 현재는 이제 태권도장이 2개고 네. 학교 빼놓고 그다음에 내년에 또 한 군데 1년에 한두 군데씩 이렇게 이제 늘려나갈 생각인데 기도 제목은 이런 이게 늘어날 때마다 교회가 또 주일학교가 네. 생겨납니다. 네. 놀랍게 생겨요. 네. 새로운 저는 뭐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독교가 기독교에서 관심 갖고 봐도 될 만한 아주 새로운 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2년밖에 안 됐는데 한쪽이 160명 아이들이 또 1년도 안 돼서 1월 달에 시작했는데 지금 여기가 2년 걸린 걸 여기는 지금 8개월 만에 160명. 교회가 제로로 시작했는데 네. 6, 70명 교인이 양쪽에. 내년에 이제 더 빠른 속도로 또 하나를 계획하고 있는데 뭐 이런 속도로 나가다 보면은 전국에 이런 것이 한 20여 개 이렇게 생기고 네. 전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브랜치를 늘려가고 그래야 되니까 이런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것이 기도 제목이죠. 도장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거하고 네. 그다음에 이 대회가 선한 목적으로 이렇게 잘 확산돼서 국제 대회로 네.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또 한 가지는 이제 제대로 된 일꾼들을 제도적으로 잘 길러야 되겠다. 네. 그래서 태권도 대학을 이사장님과 함께 이렇게 구상하고 있어요. 네. 미국에 있는 캠퍼스가 굉장히 크거든요. 22만 평이나 되니까 네. 거기 학교 시설이 모든 게 다 돼 있는 상태인데 그것이 뭐 지금은 이제 우리 학교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되니까 아주 뭐 10분의 1도 못 쓰고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활용해서 태권도 대학을 거기다가 해서 뭐 크게 거창하게 하자는 것은 아니고 필요한 일꾼들을 전문 인력들을 거기서 키워서
교단에도 세우고 또 선교사로도 네. 또 목회자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좀 배출해야 되겠다 하는 계획을 가지고 네. 하고 있는데 생각나시는 대로 이 태권도 글로벌 태권도 교육 연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네.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태권도와 또 선교와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시는 데 있어서 아주 귀한 네. 징검다리 역할을 해내시는 것 같아서 저희도 너무 도전이 되었고요. 또 삶의 귀한 이야기 나눠주셔서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늘 네. 태권도의 가치를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물론 올림픽의 정식 종목이 채택돼서 있는 것도 또 참 감격이지만 네. 세계로 뻗어가고 동시에 이렇게 태권도가 선교에 정말 귀한 또 쓰임받는구나. 네. 하나님의 선교가 참 정말 멋지시다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태권도도 더 알려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도 더 땅끝까지 뻗어나가는 귀한 또 열매들 또 줄기들 많이 맺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또 시청 소감 남겨주시면 하근수 목사님의 아주 좋은 책이죠.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책 선물로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시청 소감도 힐링토크 회복 플러스 앞으로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